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올해 이제 시장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나펠 폐장이 하루 남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분노의 질주죠. 어제 배당 마지막 기준일,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 세금 때문에 던졌던 개인들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더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노의 개미입니다. 이게 원래 몇 월 며칠 개봉인다, 이런 그런 코멘트인데, 세금 이슈 끝난 배당 낙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개인 대주주 양도세 뿐만 아니라 배당 받으면 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 뭐 많이 줘야 3-4%, 적게 주면 1-2%,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린 12월 29일 날 다시 시작한다. 이런 동학개미의 힘. 이게 왕개미죠, 왕개미? 할아버지인가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할아버지 개미들 우리를 따라라, 이런 모습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책임집니다. 오늘 코스닥이 2.5%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배당락 지수도 거의 무시하고 2800선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오늘 연말 HTS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탑3 이슈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직업들로 뭐 들릴 거라고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상 최고치 이거 사실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수보다는, 그죠?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고요. 제가 애플카 관련해서 발표한 애플이 실제적으로 2025년이 될지, 아니면 대만의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가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애플카를 2025년에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타고 다니는 거, 테슬라가 옛날에 나오기 전까지 수년이 걸린 것처럼 2028년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 스토리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랠리를 했고요. 원래 장 초반은 너셀지수, 중소형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오르다가 장 막판에 밀렸고, 오히려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대형 기술주들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테슬라도 올랐고 애플도 올랐어요. 테슬라 한 3.8%인가 올랐나요? 경기 민감주도 항공주들 뭐 이런 거 백신 접종되면서 오르는 모습도 특이한 상황이라기보단 전반적으로 시클리카 업종도 미국에서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우라는 지수가 오를 수 있거든요. 자, 블랙록 자산운용에서 그 리포터가 하나 나왔어요. 리포터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Taking Stock 11 themes to consider as we look toward 2021. 즉 한글로 번역하면은 Taking Stock, 제목이 뭐죠? 주식을 선택하라거든요. 결국 Stock, 주식을 선택하라. 그리고 11가지 테마를 적었어요. 뭐냐? 2021년을 바라봐야 되는 11가지 테마. 근데 그 중에서 요런 문구가 하나 되게 눈여겨볼 만할 거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21년도 비관론자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인버스를 사는 그런 비관론자들 있죠. 선물 옵션, 선물 뭐 지금 매도 치고 있고요. 풋옵션 사고 있고, 워낙 너무 많이 올랐으니 언젠가 한번 기회는 주겠지. 근데 그런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지 않고 있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는 더 주지 않고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 너셀 지수는 지금 너셀 2000개 종목 구성하는 너셀 지수는 지금 2달 동안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 트럼프랑 바이든의 그 이제 대선 이후에 거의 약 2달 동안 45% 가까이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안에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즉 그런 비관론자들 이 증시가 거품이라는 그런 이유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기다리는 장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부채가, 즉 국가의 부채가 GDP에 이미 100%, 200%를 넘어가고 있고요. 선진국들도 100%가 이미 넘어갔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그게 버블인데, 그리고 제가 간혹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네. 페드, 그리고 BOJ, 그죠? ECB,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총 매입 자산,
즉 자산도 급증하기에 따라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비관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즉 패드의 자산은 증가했지만 이 저금리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R은 그죠? R이 낮춰져서 총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는 거고요. 토털도 낮아졌다는 거고, 성장세가 GDP가 결국에는 기저효과랑 백신 이런 걸로 인해서 회복되게 되면은 부채도 줄게 될 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시간이 흐르면 항상 중요하지 않았다. GDP 성장이 적자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정말 많은 부양책을 썼고, 지금 미국의 5차 부양책도 거의 1,000조 가까이 또 쏟아냈지만 이런 적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증시는 부채로 인해서 폭락할 이유는 없다. 이게 블랙록 자산운용의 11가지 테마 중에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견이거든요. 이거를 뭐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되게 공감대를 갖는 의견이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의견들을 그동안 어쨌든 블랙록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는 배당락 지수도 무마시켰고 동학개미의 힘으로 2800선 사수를 했습니다. 원래 그 배당락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배당락 지수 거래소에서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발표한 게 2746포인트인가요? 64포인트인가 이 정도인데 약 1.5% 하락하는 건데 개인이 2조 넘게 사면서 다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슈로 결국 종합과세, 개인 대주주 양도세 발톱을 다 감췄던 동학개미들 오늘 시장에서만 거의 2.5조 원, 하루에만 2.5조 원 넘는 돈 폭탄을 투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래 대금은 당연히 터졌겠죠.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오늘 승인이 났습니다. 식약청에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당연히 급등했고요. 모더나가 청와대에서 백신 추가 공급 소식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CMO 생산,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이 밖에도 반도체 소재, 장비 그동안 그리고 어제 많이 못 샀던 개인들이 사면서 신고가를 우후죽순 내는 그런 모습도 되게 시장의 핫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HTS 보는 시장 분석 관심 종목 코멘트로 마무리 해볼까요? 정리를. 자, 그럼 HTS 보면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 지수가 약 예상이 2760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었고요. 종가는 11.9포인트 오르면서 282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57.4포인트, 무려 약 30.4포인트 상승했고요. 퍼센트진 3.28%. 양시장 거래대금이 34조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2조 2천억, 코스닥에서 2,500억. 장중에 코스닥 한때 3,500억을 넘는 것까지 봤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또 급등하다 보니까 단타 물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꼭 순매수 수급이지 항상 시장을 볼 때 매도 세력, 매수 세력. 근데 이게 매수가 매도보다 많으면 순매수가 잡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금융투자는 배당을 겨냥해서 들어왔던 차익거래로 들어왔던 물량이 오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졌고요. 그 물량에 대해서 더 빠진 물량을 개인이 모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차트부터 볼까요? 지난번에 장대 연봉으로 그렸었던 953포인트인가요? 요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957.4포인트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라펠 폐장일 날 960선, 70선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1000포인트는 못 갔지만 내년 초가 1000포인트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가 001이죠. 코스피는 오늘도 5일선 타고 어제 하락을 음봉 돋지를 양봉 돋지로 그리면서 매우 전형적인 우상향 그림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완전히 독식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볼까요? 금융업 2.84% 빠졌죠. 이거 왜 많이 빠졌죠? 금융업 중에 전통적으로 배당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락 지수가
온전하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0.5%밖에 안 빠졌습니다. 뭐 특별 배당까지 정말로 나온다면은 배당락 지수도 거의 없었던 그런, 그쵸? 우선주가 배당은 더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빠졌고요. 나머지 전기전자 업종 어땠어요? 전부 다 급등했습니다. SDI 7%, LG전자 5%, 전기 디스플레이, 뭐 두산 퓨어셀, DB 하이텍 오늘도 급등했고요. 뭐 이게 뭐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 빠지는 효과 때문에 못 오른 거지, 오늘 매우 시장 배당락 지수 대비 선방했다. 의약품 어떻습니까? 어제 2% 넘게 개인 대주주 이런 이슈 때문에 빠졌었는데 오늘 6%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6% 급등한데 셀트리온 역할이 컸었죠. 오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나오면서 또다시 급등을 했고요. 개인 대주주 양도세로 제일 많이 좀 피해를 봤던 게 어떻게 보면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었을 텐데, 그런 바이오, 의학,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거침없이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보험업, 유통업, 뭐 통신업도 대표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 종목이죠. SK텔레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요. 많이 빠졌죠. 이거 배당을 이 정도 줍니다. 시가 배당률 이 정도 주기 때문에 배당락 지수가 온전하게 반영됐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시가 배당률이 2%도 안 된대요. 2%도 안 돼요. 특별 배당을 해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안 되다 보니까 주가는 별로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콜딱 볼까요? 전 업종이 거의 빨갛습니다. 근데 기타 6.07 뭘까요? 기타 알테오전 16% 올랐고요. 박셀바이오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이거 미친듯이 가는데요. 정말 10버거가 아니라 100버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간암치료제 임상 1승에서 완전간에 3명 했다는 거, 그리고 파이프라인 여러가지 이런 것들로 계속 시장을 거의 주도하는, 상장하자마자 지금 시가총액 거의 2조가 됐잖아요. 2조 2,500억에 제가 본 것 같은데 2조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존에 샀던 불 말고는 감히 접근하기 힘들죠. 저도 지금 뭐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성장, 그리고 어떤 암을 간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뭐 제조업종도 바이오가 많다고 했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만 좀 빠졌고요. 시젠이 어제 대주주 이슈로 많이 빠졌을 텐데 오늘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 바이오줄, ST팜, 뭐 HAB, 그죠? 오스코텍 다 올랐고요. 오늘 뭐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통신방송은 왜일까요? 얘도 지금 홈쇼핑 관련주들, KMH는 지금 M&A 이슈 제로 소멸되면서 급락하고 있고요. 어제 하한가에서 GS 홈쇼핑 이런 것들은 배당주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종목 볼까요? 일단은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대략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LG화, 기아차 요 정도만 빠졌고 다 올랐고,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요걸로 급등했고요. 삼성물산도 배당 이런 걸로 빠진 거고, 삼성화재,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금융주들 다 많이 빠진 건 배당 관련 이슈입니다. 배당 관련 이슈, 배당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기가 오늘도 강했고, 삼성 SDI 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은 배당 별로 안 주죠. 뭐 줄 것도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시장에서 소외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뉴딜 관련주들 볼까요? 뉴딜 관련주 하나솔루션이 계속 수소 관련 이쪽으로 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해서 시장에서 계속 재료가 먹히는 것 같아요. 다시 많이 올랐고요. 이쪽 보면은 뭐 이쪽도 빠질 것 없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좋았어요. 그죠? 금연 같은 경우 대주주 이슈 빠지고 나서 다시 급등을 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고, 이쪽 엔터주나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항공주 미국에서 올랐다고 했는데 다우지수 올리는데, 오늘 모드투어 하나투어 아마 뭐 모더나 백신 추가 소식도 있었고, 그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보다 코로나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에 더 부각되는 그런 시장 모습이라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바닥에서 눌렸다면은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여기는 뭐 따로 안 보겠습니다. 뭐 아까 뭐 10% 이상 오른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GTBNT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만에 뿜어졌고요. 알테오젠, LNK바이오 오늘도 상한가고, 바이넥스, 뭐 모더나 CMO 생산 이슈가 연결될 거다 뭐 이런 이슈로 11% 넘게 올랐고, 그죠? 뭐 볼 게 없어요. 뭐 너무 좋아서 볼 게 없고요. 반도체는 어땠죠? 반도체 어제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코스닥에서 바이오는 때렸다면 반도체는 소재나 장비 쪽은 2배 이상 오른 종목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이슈에서 그래도 좀 수급적으로 자유로웠었는데 그래도 어제 신고가 낸 종목들이 그죠? SK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선방했고요.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오늘 뭐 TCK도 또 신고가 냈고 DNF 신고가 소재 쪽 보시면은 APTC, SK 하이닉스 발 장비 관련해 가지고 수혜 있고 있죠. 파크 시스템스 원자연 매경 분석 한번 올렸었는데 오늘 13% 신고가를 냈고요. 반도체 유닛 테스트, 뭐 자율주행, 칩셋 미디어 이런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도 너무 좋았다. 오늘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소식이 있었죠. 아이폰 12 이것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4분기에 좀 코로나로 지연되면서 3, 4분기에 보통 3분기에 출하가 돼서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올해도 좀 지연됐지만 한 달 정도 4분기 사상 최고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월간 스마트폰 판매량 보고서에서 결국에는 애플의 판매량이 기존 판매량을 앞지르고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그죠? 아이폰 11보다 최소 4에서 6주 정도 늦게 출시됐기 때문에 12월 판매는 더 가팔랐고 언택트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로 인해서 오히려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급증량을 보였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게 결국 뭐죠? PCB. 그죠? 여기에 F만 들어오면 연성기로 해판. 그죠? 핸드셋, 뭐 카메라 이런 쪽이 있잖아요. 수혜는 그쪽이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일부 반도체 종목도 있지만 그죠? 옵토렌텍 최근에 계속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죠? 뭐 TSA, PCB 기판업체 오늘 신고가였습니다. 그죠? 뭐 너무 좋았어요. 이쪽도 너무 좋았고 이쪽은 이쪽 보면은 요 세 개 종목이 유성 관련 어제 하나시스템과 인텔리아테크가 강했다면 오늘 둘 다 강하긴 했지만 세트라가이가 오늘 어제 빛을 못 발휘했는데 대주주 이슈가 좀 있었나봐요. 오늘 올랐고요. 나머지 5G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5G도 결국 21년을 20년에 워낙 많이 주가도 올랐지만 21년은 이제 시장이 더 강대하게 즉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이 개화한다면 5G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자율주행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관련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좀 분류를 이쪽에 해놓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맥락을 어떻게 들어갈지 LG전자랑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LG전자는 지금 전기차보단 저는 자율주행에 더 핵심의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LG전자 같은 정말 무거운 주식, 시장에서 소외됐던 주식이 지금 단기간에 50% 가까이 오른 것도 핵심적인 신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차전지죠. 2차전지 그리고 5G 이쪽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는 원래 2018년, 17년에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게 단순히 PC랑 모바일 휴대폰 샌드셋이 아니라 이제 AI, 그죠? 인공지능 그리고 이 자율주행도 갖다 붙일 수 있고 비메모리 최근에 결국 하자되는 파운드리 이런 쪽들 이런 쪽에 맥락에 덧붙인다면 디램과 낸드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시장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시장을 코스닥은 좀 보시면 여기에 물론 코스닥이 아닌 대기업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 SDI, 뭐 LG 이노텍, LG전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대기업들과 같이 밸류체인을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수 살펴볼게요. 어제 대주주 이슈로 잠깐 이 121선 넘어갔던 게 오늘 장대 음봉으로 개인 수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서 변동성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좀 말이 제가 빨랐나요? 좀 짧은 시간 내에 아무래도 전달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오늘 세 주 요약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금융주나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 배당 관련해서 배당락 지수를 보통 발표를 하는데 그게 2764포인트인데 오늘 282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게 뭐죠? 동학개미들이 폭발적인 돈다발 거래소만 지금 2.2조를 샀잖아요. 그죠? 애플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다 아이폰 12 판매 우조 4분기 최고 판매량 이런 거 이쪽 이제 핸드셋 쪽도
사실 2020년에 되게 핸드셋 쪽이 못 올랐거든요. 21년 초기에 이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쪽은 좀 전형적인 근데 시클리컬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도 핸드셋은. 그래서 애플 실적, 갤럭시 실적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애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삼성도 움직이거든요. 방향성은 그런 부분을 좀 읽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코스닥이었습니다. 뭐 나스닥, 만스닥 하잖아요. 만스닥 이미 넘었고 코스닥 이제 1000스닥 시대에 열 거라고 장담하고 있고요. 동학개미가 약 3,500원 사다가 종가에는 2,000억 규모로 줄였는데 단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세금 이슈, 대주주 이슈로 사고 싶은 종목들 얼마나 못 샀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었나 보여줍니다. 오늘 아까 바이오 같이 불 뿜는 것들 보면은 근데 너무 빨리 불을 피우면 또 경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근데 연말에 움직인다는 거는 내년도 종목들의 피 터지는 불게임이 진행될 것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하지만 경계는 항상 늦추지 말고 그냥 묻지마 투자 그리고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 이유도 없이 따라 붙는 그런 플레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주의할 게 신용. 지금 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이 신용에 대한 경계감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장이 급격하게 빠진다 하면은 이거 다 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를 벌었던 뭐 2배, 3배를 벌었던 만약에 급격하게 하면요. 지금은 물론 그렇게 나올 장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이슈로 쫙 빠지면은 이거 감당하실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 즉 작은 관리라고 해야죠. 작은 관리 꼭 잘 하시고요. 지금 장이 너무 좋아도 항상 현금 보증 그래도 최소 10에서 20% 정도 가져가면은 종목을 들고 가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12월 29일이었고 내일 마지막 나페일까지 데일리 시황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